요즘 뭐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 뭐 꼭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에 내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법원 앞에 가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이런 재판 연기 규탄을 하는 모습은 또 계속 이어졌고요. 낯익은 얼굴들이고요. 여기는 뭐 또 친윤 친한 뭐 서로 범 개파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파를 초월해서. 근데 이제 국힘당이 이제 이 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내 이 투쟁을 포기하고 이렇게 길거리로 이제 그 나선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국힘당은 이제 빠르게 야당에 적응해 가는구나. 적응해 가는 생각을 해보게 진짜.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발의한 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원내에서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원 앞에 몰려와 가지고 저건 뭐 이미 이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지금 뭐 손드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다 판단을 했죠. 그렇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야당 시절에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 법원의 그 독립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 국힘당이 이 법원 판사들이 그 자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서 줄줄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그걸 연기하지 말라고 거꾸로 좀 법원 앞에 몰려들어서 판사들, 이 법원에 지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를 했는데 국힘에서 저런다고 연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뭐 취소할 수도 없는데 저분들의 속내는 뭘까? 오늘 저희가 오늘 11시에 그 성일종 씨가 이제 고발했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이제 저렇게 그 국회에서 많이 보던 얼굴들이 법원 앞에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머리띠를 거의 두르는 나라 이런 슬픔에 그렇죠. 이분들 진짜 완전 망연자실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면서 진짜 빠르게 야당 의원 의 정체성을 장악해 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홍준표 전 그 대구시장도 이제 정당 해산 각오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그 오늘 현장 의총, 국힘 현장 의총 저희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 지금부터 제 73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원총회는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피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특검의 칼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모두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을 지체 없이 엄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 세 차례 반복해 주십시오.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정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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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이 지켜본다. 법치정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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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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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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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분노합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사건,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식 사건 서울고법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 위례 신도시, 성남FC, 이재명 사건 연기했습니다. 전부 헌법 84조를 핑계로 댔습니다. 근데 헌법 84조 핑계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이 옆에 있을 거고 우리도 곁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정들이 아주 빠르게 야당 의원에 적응해가는 우리 국힘당 의원들을 좀 보실 수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법 통과가 그게 마음이 좀 쎄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모든 권력들을 다 잃어버려서 그냥 거의 그 사냥개 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쫓던, 그러면서 결코 자신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안전지대에 있어서 결코 이제 검찰 수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신세가 이제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특검이 통과돼서 이제 특검의 이제 칼날이 이제 언제 자신들을 향해서 날아올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오늘 저희 성일종 그 의원이 저희 고발했던 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부가 이제 헌법 84조를 들어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재판을 연기를 했죠. 사실상 이제 임기 이후로. 그래서 그 담당 재판부가 어떤 분들인지 사실 저희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 오늘 만났잖아요. 네, 오늘 들어가서 재판을 봤는데 정말 원칙대로 꼼꼼하게.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네. 저도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우선 재판장도 굉장히 그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온화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특히 주심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이 허위 사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적시 안 했다고 조목조목 짚는데 검사가 막 사색이 된 그 표정을 보고 야, 이거 이 정도의 재판부라면 정말 사법부가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판사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는데 역시나 이분들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결정을 처음으로 한 분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파기환송심이 사실은 이제 제일 첨예한 그 논란이 됐던 이제 재판이고, 여기서 대법원 그 판결대로 파기환송 취지대로 그냥 선고를 해버리면 정말 엄청난 이제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세 분을 오늘 만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밖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이제 그 팔뚝을 걷어 올리면서 목소리를 외쳤지만 비교적 재판부는 그냥 덤덤해 보였어요. 전혀 신경 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고 그 재판 과정이 꽤 그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결과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힘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원래는 이게 취소가 됐었나 봐요. 오전에 그 법원 앞에서 이 현장 의총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이제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의총을 열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윤석열을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결의를 이제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이제 권성동이 일방적으로 사실상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내대표예요. 그렇군요. 저 사람 아직도 원내대표인가요? 뭐 이유인 즉슨 이제 오늘 우리가 모처럼 국회 앞에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그 이재명에 대한 이제 재판 연기를 규탄했는데 또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가지고 또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이게 되면
오늘 우리 스스로 힘들게 했던 오전 투쟁을 물타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집중도를,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후 2시 의총은 취소한다. 취소를 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내심은 그게 아니죠. 친윤계 입장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12.3 계엄 이후에 이제 그 당 지도부, 특히 친윤들이 견제해왔던 그 방침들을 전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당의 주도권을 이제 친윤이 아니고 이제 친한계로 이제 넘겨줄 수 있다고 보니까 절대 그런 의총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지라고 하면서 기득권의 이제 취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기득권 버티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미국에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 바로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직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각자 도생할 준비를 하라고. 네, 어젠가요? 그제는 이제 자신 이제 SNS에서 이제 신당 창당을 이제 주문하는 지지자의 글에 뭐 좋아요를 이제 누르면서 그 간접적으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은 상당히 직접 본인의 그 말로 강도 높게 국힘당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각자 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 그리고 정당 해산이 지금 임박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깃발을 올릴 테니까 해산된 그 침몰하는 배에 계속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기한테 넘어오라는 신호로도 보입니다. 네,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힘당에 이제 본인의 입지는 없어요. 지금 국힘당은 이제 친윤이냐 아니면 친한이냐 이렇게 하고 있지 제3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냥 국힘당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깨져야 본인의 이제 입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힘당의 저런 좀 분열, 지금 대립을 더욱 이제 부추기는. 결국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깨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